매일 반복되는 이동.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그 과정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교통환경. 그 차이는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충청남도 당진시. 머리도 채 말리지 못한 한 대학생이 이른 아침부터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10시 수업이라 9시 버스를 타고 가면 수업에 지각을 해요. 그래서 6시 반 버스를 타야지 지각하지 않고 도착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하는 교통수단도 넉넉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 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저기가 첫 차가 7시부터라서 그 차를 타고 가면 또 6시 반 차에 늦게 됩니다. 실제 당진 시내 500번 버스의 배차 간격은 30분에서 최대 155분. 그마저도 수연 씨가 타야 하는 시외버스 시간과 맞지 않아 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학년이 된 수연 씨는 지난 3년 중 그 어느 때보다 학교 가는 걸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버스터미널의 분위기는 다소 한적하기만 합니다. 당진에서 아산 신창까지 등교하기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버스를 예매합니다. 작년까지 이제 기숙사를 살았는데 올해 이제 시간표를 짜다 보니까 화요일이랑 금요일만 학교로 오면 되더라고요. 그냥 기숙사를 신청하지 않고 통학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당진에서 신창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은 약 1시간. 짧지만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가는 길 동안 뭐 화장을 하거나 못한 과제를 하거나 너무 불편하죠. 학교에 도착한 건 7시 반이지만 수업은 10시. 2시간 반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첫 차를 타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이게 시외버스니까 신창에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그 다음에서 내린 거예요. 도착 시간이 7시 30분 도착 시간이에요. 못 내릴까 봐 알람을 7시 27분에 막 맞추고 잤어요. 근데 그날은 유독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님한테 엄청 혼나고 그 자리에서 돈 더 내고 다시 거기서 시내버스 타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와서 수업을 쭉 들으면은 피곤해가지고 수업 때 졸거나 하진 않으세요? 수업 때 엄청 졸아요. 중간에 막 기억이 없어요. 중간에 졸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도 막 시험 있는데 뭔 시험을 보는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진짜 큰일 났다라는 거를 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방 대중교통의 현실은 비단 학생에게만 와닿는 것은 아닙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대학교 교직원 이범영 씨는 자차를 타고 학교까지 출퇴근합니다. 학교도 집도 같은 아산 내에 위치해 있지만 출퇴근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자차로 지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 타고 가면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출근지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 가봤는데 그 후로는 다시는 안 갑니다. 일단 너무 불편해요. 일단 여기서 일단 온양오천역까지 걸어가는 데가 20분 정도 걸리고요. 온양 같은 경우는 전철도 되게 배차 간격이 길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하철이 연착이 진짜 많이 돼요. 9시까지 출근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 기억상 그때 딱 1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1시간 조금 안 되게. 그런 불편함을 한번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개인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시행된 차량 오부제가 출근지까지 자차로 이동하는 지방권 사람들에게는 그 불편함이 배로 와닿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공터에는 차량 오부제로 인해 학교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 차량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지금 차량 어부제 같은 경우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뒷판이 5나 0이 이제 학교를 못 들어가거든요. 멀리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차를 끌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글로컬 주차장에 와서 차를 대고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차량들이 이곳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제 지금 사무실이 유닛 돌파가 한 1층에 있는데 매번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차량 오부제가 이제 올해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시행되기 전과 후에 뭔가 생활이 많이 달라졌나요? 일단은 걸어 다니는 게 제일 불편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이렇게 좀 허무하게 쓰는 게 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등하교하는 다른 학생들이 갖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순천한대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뭐 신창에 살거나 뭐 다 온양에 살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충남도 있고 충북, 태안, 서산 이런 데가 대부분인데 그 학생들이 개인 자차를 끌지 않는 한은 한 번에 오는 경우는 없고 일단은 온양 온천역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산까지는 와야 돼가지고 순천한대학교가 신창역이잖아요. 1호선 마지막인데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뭐 지하철을 타고 올 수도 있지만 배차 간격이 기본 30분이에요. 또 타이밍에 맞아야 한 번에 탈 수 있는 거고 안 맞으면 기본 30분, 40분 정도가 걸리니까 이런 대중교통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좀 등하교하기 힘들어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대중교통이 좀 더 배차가 많아지고 배차 간격이 또 줄어들면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좀 편하게 더 탈 수 있을 것 같고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고 있고 이런 고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좀 개선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학생을 찾아갔습니다. 올해 3학년인 정주용 씨는 평택에서 아산까지 자가용을 타고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화요일 날 오부제가 걸리는데 평택역에서 저희 집이 좀 멀고요. 1호선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배차도 조금 연착도 많이 되고 그런 느낌도 있어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차 가지고 옵니다. 웬만하면. 차 타고 오면 저희 집 기준으로 1시간. 일단 보통 차를 와서 학교 주변에 일단 차를 대고 올라가는데 그 아래 학교 교지에 하거나 아니면 친구 자취방에 어떻게 허락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자취방 골목이 다 좁다 보니까 이제 오부제가 걸리는 차량들이 다 거기 몰린다고 생각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차 빼라고도 연락이 되게 많이 오고 어찌 보면 불법 주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힘든 것 같습니다. 차량 오부제 실시하는 의도 자체는 좋은데 그거에 대체 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학생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교통비로 써야 되다 보니까 자가용 자체도 요즘 고유가 시대라 돈이 많이 드는데 교통비까지 또 따로 들어버리면 자가용을 타는 메리트가 사라진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 버스 노선 자체가 배차가 굉장히 길고 통학버스나 1호선 그리고 수도권에서 오다 보면 무궁화나 이런 걸 타게도 되는데 온양 온천으로 오는 무궁화 시간대 이런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 좀 개선해줬으면 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수많은 인파, 수많은 대중교통.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한 직장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저는 충남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를 졸업해서 서울에서 거주하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면서 마케팅 직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집이 영등포구 신길역 근처여서 신길역에서 20분 정도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서대문역에 내려서 회사까지 10분 정도 걸어갑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방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 되게 좀 적다고 느꼈고 지하철 배차 간격이나 버스 배차 간격 그리고 첫차 막차 시간 등 그런 게 되게
짧았었는데 서울은 반면에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많고 배차 간격 또한 되게 2, 3분에 한 대씩 지하철이 오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서울은 아무래도 확실히 늦게까지 기차도 있고 심지어 심야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고 제가 다른 지역에서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들어올 때도 심야버스를 이용을 해서 교통비를 절감을 하면서 집에 들어올 수 있을 때 되게 지방과 서울의 교통 인프라 차이를 조금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대중교통으로 못 가는 곳이 없다는 거를 가장 좀 크게 체감을 했고요. 서울은 정말 5km를 이동을 하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릴 때가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거의 그럴 일이 없거든요. 서울은 운전을 하면 오히려 대중교통보다 훨씬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방에서는 대중교통에 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게 훨씬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은 차량 오부제를 시행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면 대체제가 있는데 반면 지방의 경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를 생각해봐도 차량 오부제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통학 시간이 2~3배가량 늘어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방에 있었더라면 차량 오부제를 크게 체감했을 것 같지만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차량 오부제가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정책과 그 현실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시선의 간극에 답을 찾고자 우리는 충북연구원의 교통전문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지역들은 인구 소멸,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청년들 유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승객 감소로 연결되죠. 운수업계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공격적인 투자나 미래를 위한 투입을 할 수 없는 환경.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용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위치로 버스가 오질 않는다. 또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무한 순환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정책이 적용될 때 조건의 비대칭성은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은 인원들이 압축된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수요가 확보가 되고 더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반면에 지방 지역의 경우는 일단 규모도 적고 반면에 더 넓은 공간 분산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고 같은 정책이 조건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는 다른 형태로 체감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통행수단이 무엇인가로 대체돼야 되는데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시민들이 보이는 행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행태만을 가지고 정책을 실패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논거가 부족한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다만 정책의 수용성 측면에서는 거주 지역과 환경, 삶의 유형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영어로 하면 사실 퍼블릭 트랜짓이라고 하는데 이 퍼블릭 트랜짓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면 공공교통이 되거든요. 결국 이제 공공재 또 사회의 이동권 측면에서 기본적인 권리 측면에서 이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더 이상 이제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투자와 가치의 전환을 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웃으며 하나 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정책, 더 기쁜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